강민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강민도 교수님하고 뭐 대부분 문제 다뤄야 되니까 우선 시진핑이 네. 북한을 지금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G20 오사카 가기 전에 뭔가 김정은이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게 있다고 지금 본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1월 달부터 방문한다는 소리 계속 있는데 그 타이밍이 안 좋으니까 이제 미중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타이밍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아마 모든 언론들이 아마 이렇게 했으니까 세계 그 전문가들이 볼 때 G20 끝나고 나서 아마 한 8월 달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져도 아마 5월 중순부터는 아마 추진이 됐을 겁니다. 정상이 가는데 뭐 하루 아침에 뭐 내일 갈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 5월 중순부터 간다는 소리 이렇게 접촉 소리 있었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그 G20 전에 가는 거는 아마 그때 아마 내 그럼 G20 전에 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 미중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서 날 피하게 되면 안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만나겠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만나겠다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이제 안 만나게 되면 바로 그러면 뭐 안 만나 좋다. 나 관세 추가 관세 또 하고 계속 우린 그 압박 계속 할 거다. 미중 관계 안 풀려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빈 주석이 G20에서 만나겠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동안 그래도 계속 미국이 압박을 해와도. 그러니까 미국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럴 때 기분 더 나쁘라고 지금 간 거예요, 내가 봐서는. 아니 기분 지금 나빠하는데 트럼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보세요. 자 지금 북한이 모든 전 세계 핵 문제 때문에 처음에 관심사가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압박하고 어떻게 압박하냐? 뭐 이제 세법 계산을 다시 해놓고 지금 절대 북미 관계 다 단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이콧 배당이 모든 소통을 다 중단하고 있는 소통인데 물론 소통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소통이 아니거든요. 물론 유엔 대표를 통해서 유엔 대사하고 하는 거하고 김혁철이나 김용철이 라인을 통해서 최선이나 이수용이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회담이 아니거든요. 북미 고위 핵 문제를 위한 회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의사를 전달받는 이 창구밖에 없는 이 상황이가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죠. 북미 관계도.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지금 파탄될 위기에 있거든요. 북미 관계도 누구 하나는 뒤로 물러서야 돼. 자, 북미 관계도 파탄될 지경, 미중 관계도 파탄될 지경에 있는데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면 트럼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저는 물론 두 가지는 있다고 봐요. 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G20에 참석하게 가지고 트럼프 그 대통령과 미중 뭐 정상회담을 하던 안 하던 간에 미중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과 이 중국이 손잡은 거로밖에 되질 않아요. 결국은 도학화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씀. 결국은. 그럼 미중 관계는 도학화될 거고 북미 관계도 도학화될 거고 이거 아주 시금석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간 것이 만약에 갔다 와가지고 김정은하고 어떤 그 이제 결론의 성명을 발표할지 모르지만 어떤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북미 관계라든가 뭐 해결하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나서 G20 오사카에 참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안 만나든지 아니면 또 만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악화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더. 그러면 김정은과 손잡고 트럼프를 압박하겠다는 카드거든요. 그게. 반대로 만약에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이제 북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내 북미 관계 이거 중재자 역할 중재자처럼 지금 이번에 갈 때 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게 외교가 뭐라고 했냐면 외무성이 발표했거든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게 기본적 그 문제 때문에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간다.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반드시 핵 문제가 들고 나올 겁니다. 북미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와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미 관계 회복 내가 시켰고 자 이제 다시 북미 고위급 회담, 남북은 아니라도 고위급 회담 하도록 내가 설득시켰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큰 선물이죠. 그렇지, 그렇게. 그러면 미중 관계도 잘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지금 왜냐면 지금 무역 전쟁으로 그래서 내가 무역 전쟁 코너에 몰렸으니까 아니, 시진핑한테 선물 북한 갖다 바치면서 나 좀 놔줘라 이러고.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할 확률이 많죠. 그러면 큰 건 선물이 되죠, 사실은. 그렇지. 지금 왜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 최악의 상황이고 남북 관계가 지금 안 풀리고 있잖아요. 남북 관계는 절벽이거든요. 네. 뭐 소통도 전화 안 하고 오죽 답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북유럽 방문해가지고 네. 가는 곳마다 한반도 평화 문제, 핵 폐기하면 모든 걸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빨리 북미 회담 전에 아니 이번 한미 한미 회담 전에 빨리 만나자. 만나자고 몇 번을 했는데 네. 답변이 아주 엉뚱한 답변이 왔어. 답변 안 했다고 답변 왔어요 북한에서는 이미. 저는 답변 왔다고 봐요. 모든 언론이 아직은 답변이 안 왔다. 안 온 걸로 지금 언론에 이건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들 하죠. 우리 민족끼리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 민족끼리 뭐하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6.15 공동선언 약속을 지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 논하라 이 소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한미 정상회담 전에 빨리 우리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의 모든 관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이 만나면 할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을 전달도 해주고 뭐 중재자 역할은 아니더라도 우리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6.15 공동선언이나 철저히 이행하라 이게 답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15 공동선언도 지키지 않으면서 9.19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군사합의 그거는 뭐 그다음 다 지금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가 6.15 공동. 그렇죠. 6월 15일 엊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빌미해가지고 답변을 거기다 실어 보낸 겁니다. 6.15 공동선언 약속이나 지키고 나서 할 소리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이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실행할 때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고 고위급 회담도 열릴 수 있고 이걸 이미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안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김정은이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끼리 정상끼리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는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북한은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고 있었죠. 전혀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남북 정상회담 하자. 근데 지금 시진핑이 가는데 한미 정상 이제 열흘 남았잖아요. 열흘 남았는데 열흘 동안에 그걸 모르고 열릴 수 있다. 자꾸 제기하잖아요. 문제를 만나자 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 사실. 급했어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참 안 됐어요. 왜?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져요 지금. 바지가랑이 그런 이야기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잘 보세요. 너무 속상하니까 이거 만나자. 우리끼리 한미 정상 만나기 전에 만나서 너 이야기 충분히 듣고 우리가 트럼프한테 이야기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뚱딴짓처럼 시진핑이가 20일부터 21일까지 온다고 우리 답변은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6.15 공동선언이나 철저히 지키라 해놓고는 시진핑을 끌어들인 거죠. 시진핑을 끌어당겼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는 중재자 역할이나 마라 이런 거 이제는 우리 한국 정부는 이제 믿지 않겠다는 거고 시진핑 주석을 끌어들인 건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이 미국에 대한 엄청 압박이거든요. 이것도. 이 시진핑 주석이 G20 앞두고 미국 만나기 전에 김정은이 만나면 위원장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핵 문제 반드시 이야기한다. 한반 문제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 반드시 이야기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통해 가지고 전달할 수가 있죠. 시진핑 주석을 통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그리고 김정은이가 뒤로 물러설지 아니면 그 전에 입장을
그 번복할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저는 손을 약간 양보하자는 쪽으로 물러선다고 봐요. 그러니까 쇼를 하겠죠. 그렇지. 번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님 시켜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켜서 하기 싫다고 이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겠다는 모종의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지금 김정은이 만날 땐 뭘 가지고 만난다는 이미 다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거 자기 의견 안 들어줄 것 같으면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모종의 의견 이미 다 조율이 끝났다고. 그러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처음 가는 거예요. 지금 부주석 때 갖고. 아니 처음 가도 시기가 딱 요때 딱. 이거 미중 회담 하기 전에 그러니까 G20에서 20개 나라의 정상이 만나기 전에 그 시진핑이도 오고 다 오고 한국 정부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을 끌어들이고 또 시진핑 주석이 그걸 이 시점에 가겠다는 건 모종의 합의가 저는 이루어졌다는 거지. 모종의 합의. 절대 합의 없이 시진핑 주석이 움직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14년이 안 갔는데 뭐 내일 가면 어떻고 모레 가면 어떻고 아니면 8월 달에 가면 어떻고 10월 달에 한번 방문해 주면 되거든요. 그 위신 한번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번에 간 의도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합의가 이미 합의를 하고 물밑 합의를 하고 시진핑이 가서 시진핑이가 설득한 모양새를 내고 그러면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 시진핑도 한 가지 선물이 되거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근데 물론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지금 시진핑이 급하거든요. 근데 왜 급하냐? 이 반대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또 뭐냐면,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첫 번째 이야기인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더 높고. 만약에 반대가 되면 우리 어떤 정부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우리 정부가 잘했는데 우리를 버리는 거 봐요. 패싱하고 중국을 끌는 우리 물보다 피는 진한데 이거 북한 사람들이 말했던 거거든.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그런데도 물보다 무슨 피야 피는 우리는 버리고 시진핑 주석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모종의 딜을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 좀 시켰으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미신두서고 좋겠어요. 근데 봐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힘도 없다고 보는 거고. 뒤통수에 칼을 꽂은 거라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뒤통수에 칼을 꽂았다니까 지금 못 믿을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두 번째 또 뭐냐? 아니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급합니다, 지금. 왜 급하냐면 홍콩에서 200만 시위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200만 명이면요. 제가 보기엔 200만 명. 그것도 하루 이틀 안에 며칠 동안 100만 이상 200 어제는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200만 시위가 일어난 거는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천안문 광장에 100만 모였다고 해도 거기가 더 많아. 홍콩 인구가 780만이라고 하는데 아이 노약자 빼놓고 다 나간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인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집안에 아이 한둘만 해서 600, 700만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하고 노약자만 빼놓고 몽땅 홍콩 전체 시민이 다 시위에 참가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지금 가장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천안문 사건을 겪었잖아요. 100만 청년 학생들이 지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천안문 광장 그게 1989년도 6월 항쟁 아니에요. 이거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200만 이 홍콩 이 시위의 불꽃이 대륙에 한 방 딱 떨어지게 되면 그냥 14억이고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그 홍콩 행정장관 홍콩 행정장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내려와서 사과하고 그냥 없다 이거 인도적 뭐죠 범인 인도적 폐기한다 영원히 안 하겠다 이제 보류가 없다 다 폐기라고 그래요. 구피했다고 이거 중국의 지시 없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 사람은 친중파고 중국에서 세운 사람이랑 똑같아요. 선거에서 일어났지만 밀어줘서 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밀어줘가지고 된 사람 친중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 진압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경찰 그냥 최루탄 쏘고 난리난 아시잖아요. 그런데 더 들고 일어났어. 심지어 청년 학생은 한 떨어져 죽었잖아요. 자살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 시위하다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데 잘못했다가는 이 불씨가 대륙에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땐 천안문 광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땐 정말 지금도 꼭 참고 있던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유와 민주화 외치게 되면 이거 걷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죠. 중국 공산당이나 시진핑 주석이 가장 지금 꺼리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또
광주 민주화운동 때 80년대 날았던 님을 향한 행진곡이 그게 지금 거기 나와서 시위자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큰 뜻이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그 설명까지 하잖아. 이 노래는 그 리더가 나와가지고 이 노래는 우리가 광주에서 불렀던 홍콩말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거 행진곡 노래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큰일이거든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북한이 통일의 문을 안 열어주고 북한을 자꾸 끼고 도는 것도 이런 문제도. 만약에 한국이 통일돼서 한국 체제에서의 오늘 당장 통일됐다고 한다면 압록강 도만강은 홍콩이 아니에요. 이건 바다 건너가지만 이거는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삼천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한국이 됐을 때, 여기 한국이 점령보다 한국식 통일을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됐을 때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경제가 물밀듯이 동북삼성 들어가고 동북삼성이 가장 낙후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돈이 들어가서 경제가 발전되고 한국도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자유와 바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걷잡지 못합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는 거야. 그 체제로 남아 있으라고.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세미나하고 교수들하고 세미나하고 공산당 중앙당 학교 사람들 만나서 세미나하고 많이 왔잖아요. 저희 세미나 비공개 세미나 많이 했는데 그 세미나 때 솔직히 말하는 게 아직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왜? 우리 중국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 그 안정이라는 건 지금 GNP 5,000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0불, 15,000불 될 때까지는 아직은 이거 열어주면 안 된다. 이거 열리면 우리가 무너진다. 이 자유와 민주화 바람이 압록강 2천리, 3천리, 압록강 도만강 3천리 국경 넘어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통일이 되는 걸 말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지금은 아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결국은.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시도가 홍콩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바쁘죠. 북한한테 가가지고 힘을 실어주러 간 거죠. 북한 무너지면 안 된다. 김정은 정권 무너지면 안 된다. 김정은 정권한테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관리 잘하라. 그리고 미국하고 맞서라. 괜찮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이번에 간 그 이유가 북한이 있어야만이 안정이 돼요. 이제 압록강 도만강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 정권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난민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북한 무너집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중국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렇지.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중국으로 엄청 넘어요. 그때 그 고난의 시절에 97년도 98년도에 수 60만이 넘어왔거든요. 길거리 나가면 꽃제비들이 그냥 몽땅 맞다드는 게 길거리에 나와 있는 중국에. 중국의 그 이제 신양이나 장춘이나 이 연길에 가면 북한에서 넘어온 꽃제비들이 먹을 거 구걸하는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그때.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하면 맘 놓고 넘어오죠. 그렇지. 그럼 북한이 붕괴되죠. 그래서 중국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못한 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북한이 무너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홍콩 문제, 중국 미국 문제 지금 복잡한 국제 상황 속에서 지금 그걸 상당히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마저 이제 미국하고 맞서고 이제 핵 문제를 가지고 이제 미국이 목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북한인데 지금 지금 국회 가지고 가잖아요. 북한 정권을 살리는데 첫째적인 목적이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처럼 그 미국하고 북미 회담 관계에서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아마 시진핑 주석이 그 G20에서 트럼프를 만납니다. 지금 김정은이 만났기 때문에 저 100% 만난다고 봅니다. 왜? 김정은이 만나고 트럼프 안 만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 가가지고 G20 정상회담 가서 그러니까 100% 만난다고 보고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북한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